세리는 아침부터 영주의 집 주방을 차지하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같은 집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두 여자였다. 하지만 세리는 냉장고 문을 열어 반찬통을 꺼냈고 영주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그거 내 반찬이야. 세리가 돌아봤다. 이 집에 들어왔으면 같이 먹는 거지. 누가 같이 먹재? 그럼 이름 써놔. 영주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너 진짜 뻔뻔하다. 세리도 지지 않았다. 그렇게 뻔뻔하니까 여기까지 살아남은 거야. 진이가 방에서 나왔다.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아침부터 또 시작이에요? 세리가 진이를 향해 말했다. 내가 좀 말해봐. 이 집에 같이 살면 냉장고도 같이 쓰는 거 아니야? 진이는 영주를 바라봤다. 영주도 진이의 대답을 기다렸다. 저한테 왜 물어요? 내 엄마잖아. 저분도 이제 엄마랑 같이 사는 분이잖아요.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같이 사는 분? 진이는 일부러 웃었다. 두 분 관계를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주가 웃음을 터뜨렸다. 세리도 참다가 결국 따라 웃었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이 번졌다. 승현은 오름을 병원에 데려간 뒤 출근했고 승우도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서촌 사람들도 민기의 죽음과 두 집안의 전쟁이 조금씩 지나가는 듯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이는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복잡했다. 새 동화책 기획 때문이었다. 태우가 준비한 지역 예술 프로젝트에서 첫 번째 출판 제안이 들어왔다. 서촌에서 자라는 아이의 시선으로 가족을 그리는 동화책이었다. 진이는 작업실 벽에 여러 장의 스케치를 붙였다. 한 아이가 두 개의 집 사이에 서 있었다. 한쪽 집에서는 여자가 아이를 부르고 있었다. 다른 쪽 집에서도 또 다른 가족들이 손을 내밀고 있었다. 태우가 그림을 보다가 말했다. 너무 슬픈데요. 진이는 붓을 내려놓았다. 가족 이야기잖아요. 가족이면 꼭 슬퍼야 해요? 제 가족은 그랬어요. 태우는 그림 한 장을 들어 올렸다. 마지막은 웃게 해줘요. 왜요? 아이들이 보는 책이니까. 진이는 스케치를 바라봤다. 거짓말 같을 것 같아요. 행복한 결말이 꼭 거짓말은 아니죠. 태우는 진이에게 빈 종이를 내밀었다. 다시 그려봐요. 뭘? 두 집 말고. 태우는 종이 가운데 작은 집 하나를 그렸다. 다 같이 들어가 있는 집. 진이가 웃었다. 그건 너무 복잡해요. 가족이 원래 복잡하잖아요. 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연필을 들었다. 영주와 세리가 같은 집에서 아침부터 반찬 때문에 싸우던 모습이 떠올랐다.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 그럼 해볼게요. 그때 작업실 문이 열렸다. 지후였다. 진이의 손이 멈췄다. 태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괜히 서류를 챙겼다. 저는 출판사 다녀올게요. 왜 갑자기요? 갑자기 갈 일이 생겼어요. 태우는 지우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나갔다. 진이가 지우를 바라봤다. 왜 왔어요? 책 기획한다고 해서. 누가 알려줬어요? 정아 씨. 진이는 한숨을 쉬었다. 다들 제 일정을 공유하나 봐요. 지우는 벽에 붙은 그림을 바라봤다. 좋네요. 그림 얘기하려고 왔어요? 그것도 있고. 지우는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진이가 받아 열어봤다. 오래된 그림책이었다. 이게 뭐예요? 어릴 때 읽던 책입니다. 본부장님이요? 네. 진이가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그런 것도 읽었어요? 저도 어린 시절은 있었습니다. 진이는 피식 웃었다. 책 안쪽에는 오래된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강지후. 진이가 책장을 넘기며 물었다. 왜 줘요? 참고가 될까 해서. 귀한 거 아니에요? 빌려주는 겁니다. 진이가 지우를 바라봤다. 꼭 돌려받아야 할 이유가 있나 보네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다시 만나야 하니까. 진이의 손이 멈췄다. 지우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벽 쪽을 바라봤다. 진이는 책을 덮었다. 요즘 말 많이 늘었네요. 누구 때문에요? 두 사람 사이에 웃음이 번졌다. 잠시 후 지후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지우는 화면을 확인하고 전화를 받았다. 네. 지금 갈게요. 진이가 물었다. 회사에요? 아닙니다. 지우는 조금 망설였다. 사람 만나기로 했습니다. 누구요? 진이가 너무 빠르게 묻자 지우의 눈빛이 달라졌다. 왜 궁금합니까? 그냥. 진이는 괜히 붓을 들었다. 지우는 웃음을 숨기지 못했다. 여자입니다. 진이의 손이 다시 멈췄다. 제가 물어봤어요? 방금 물었습니다. 관심 없어요. 그럼 다행이고요. 지우는 나가려다 돌아봤다. 저녁에 다시 오겠습니다. 왜요? 책 돌려받으러. 오늘 줬는데 오늘 받아요? 지우는 웃으며 나갔다. 진이는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혼잣말했다. 뭐야? 하지만 마음은 이미 불편해졌다. 몇 시간 뒤, 진이는 출판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호텔 카페 앞을 지나갔다. 유리창 너머에 지우가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단정한 차림의 젊은 여자가 있었다. 여자는 웃으며 지우의 팔을 가볍게 건드렸다. 진이의 걸음이 멈췄다. 두 사람은 꽤 친해 보였다. 진이는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관심 없어. 다시 걸었다.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또 돌아봤다. 이번에는 여자가 지우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진이의 얼굴이 굳었다. 여자 만나는 거 맞네. 뒤에서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가 여자 만나요? 진이가 놀라 돌아봤다. 태호는 진이의 시선을 따라 카페 안을 봤다. 강 본부장님? 아니에요. 아닌데 왜 그렇게 봐요? 안 봤어요. 태호가 웃었다. 너 질투하는구나. 진이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이에요? 완전 질투인데. 아니거든요. 그럼 들어가서 인사해요. 진이가 태호를 노려봤다. 제가 왜요? 아는 사람이잖아요. 바쁜 사람 방해하면 안 되죠. 태호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진이가 걸음을 옮기자 뒤에서 말했다. 너 사랑 안 한다고 하지 말라고 해? 진이가 돌아봤다. 누가 사랑해요? 내가 지우 씨라고 했어요? 진이는 말을 잃었다. 태호는 웃으며 먼저 걸어갔다. 진이는 다시 카페 안을 바라봤다. 여자는 지우에게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이는 괜히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 시각 영주는 옷가게 거울 앞에 서 있었다. 평소보다 밝은 색 원피스를 몸에 대보고 있었다. 점원이 말했다. 잘 어울리세요. 영주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너무 젊어 보이지 않아요? 그게 좋은 거죠. 뒤에서 사빈의 목소리가 들렸다. 잘 어울립니다. 영주가 놀라 돌아봤다. 사빈 씨, 이 근처 지나가다가 봤어요. 사람 놀라게 하지 마요. 사빈은 영주가 들고 있는 옷을 바라봤다. 이거 사세요. 왜요? 예뻐요. 영주가 민망한 듯 옷을 내려놓았다. 이 나이에 무슨. 사빈은 웃으며 말했다. 떠나신 분은 참 안 됐네요. 영주의 얼굴이 굳었다. 사빈은 바로 말을 이어갔다. 이렇게 예쁜 아내분과 아들들을 두고. 영주는 한동안 그를 바라봤다. 사빈 씨, 왜요? 그런 말 아무 여자한테나 해요? 아니요. 그럼. 사빈은 웃었다. 영주 씨한테만 합니다. 영주는 괜히 옷걸이를 정리했다. 말은. 하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번졌다. 사빈은 영주가 고른 원피스를 점원에게 건넸다. 이거 포장해 주세요. 영주가 급히 막았다. 누가 산대요? 제가 살게요. 왜 사빈 씨가? 남산 갈 때 입으세요. 영주의 눈빛이 흔들렸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말이 없었다. 영주는 결국 옷을 받아들었다. 그럼 다음에는 제가 밥 살게요. 좋습니다. 비싼 거 먹을 거예요? 영주 씨가 사면 뭐든. 두 사람은 가게를 나섰다. 멀리서 그 모습을 서촌 사람이 보고 있었다. 저녁이 되기도 전에 소문은 서촌 골목을 한 바퀴 돌았다. 영주가 남자를 만난다는 이야기였다. 세리는 카페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 맞은편에는 사빈이 앉아 있었다. 세리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물었다. 영주 언니하고 어디까지 갔어요?
사빈이 커피를 내려놓았다. 무슨 말입니까? 소문 다 났던데. 어떤 소문요? 옷도 사주고. 사빈의 표정이 조금 굳었다. 세리는 웃었다. 잘 됐네. 진심입니까? 세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왜 아니겠어요? 사빈은 세리의 얼굴을 살폈다. 세리는 손가락으로 잔 가장자리를 만지다가 말했다. 민기 씨 죽고 나니까.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사람들이 다 자기 자리 찾아가네. 세리 씨도 찾으면 됩니다. 나는 없어요. 왜 없습니까? 세리는 웃었다. 나 죽으려고 했었거든. 사빈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세리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다. 뭘 그렇게 놀라.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난 늘 죽고 싶은 사람이야. 사빈은 세리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말 진심입니까? 세리는 시선을 피했다. 가끔. 진이 씨한테 말해봤어요? 미쳤어요? 그럼 병원은요? 세리는 웃었다. 나 그렇게까지 심각한 사람 아니에요. 사빈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죽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는 사람한테 심각하지 않다는 말은 없습니다. 세리의 웃음이 사라졌다. 왜 이렇게 정색해요? 사람 목숨 얘기니까요. 세리는 창밖을 바라봤다. 민기 씨 죽고. 손끝이 떨렸다. 회사도 잃을 뻔하고. 사빈은 말을 끊지 않았다. 진이는 자꾸 나보고 철들라고 하고. 세리는 씁쓸하게 웃었다. 영주 언니는 이제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죽고 싶습니까? 세리는 한참 뒤 대답했다. 그냥 없어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빈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럴 때 혼자 있지 마세요. 세리가 그를 바라봤다. 영주 씨도 부르고 진희 씨도 부르고. 사빈 씨는요? 사빈은 잠시 멈췄다. 저도 부르세요. 세리의 표정이 조금 풀렸다. 영주 언니한테 혼나겠네. 그런 관계 아닙니다. 곧 되겠지. 세리는 커피를 들었다. 잘해봐요. 사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공원에서 영주와 사빈은 다시 만났다. 영주는 낮에 산 원피스 대신 평소 옷을 입고 있었다. 사빈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 옷 안 입으셨네요. 남산 갈 때 입는다면서요. 기억하셨네요. 영주는 벤치에 앉았다. 저 기억력 좋아요. 사빈도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공원을 바라봤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노부부가 천천히 걸었다. 영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남산에 다시 한번 가요. 사빈이 그녀를 바라봤다. 영주는 웃었다. 이번엔 울지 않고 웃으면서. 사빈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좋습니다. 날짜는 제가 정해요. 언제든. 영주는 조금 망설이다 말했다. 사빈 씨. 네. 나 다시 웃어도 되죠? 사빈은 바로 대답했다. 그럼요. 남편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영주 씨 인생까지 같이 끝난 건 아닙니다. 영주는 고개를 숙였다. 사빈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행복해지는데 허락받을 필요 없습니다. 영주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오늘은 울지 않기로 했는데. 남산에서만 안 울면 되죠.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같은 시간. 진이는 작업실에서 동화책 마지막 장을 그리고 있었다. 두 집 사이에서 혼자 서 있던 아이는 이제 한 집 앞에 서 있었다. 집 안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다. 진이가 마지막 색을 칠하는 순간 지우에게 메시지가 왔다. 오늘 책 돌려받으러 가도 됩니까? 진이는 메시지를 읽고도 바로 답하지 않았다. 낮에 봤던 여자가 떠올랐다. 잠시 후 짧게 답했다. 바빠요. 곧바로 답장이 왔다. 화났습니까? 진이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다시 메시지가 왔다. 아까 호텔 카페에서 봤죠? 진이의 얼굴이 굳었다. 답하지 않았다. 전화가 걸려왔다. 진이는 받지 않았다. 잠시 후 작업실 문이 열렸다. 지우가 직접 들어왔다. 진이가 놀라 일어났다. 누가 들어오래요? 문 열려 있었습니다. 전화도 안 받는데 왜 와요? 지우는 진이의 얼굴을 살폈다. 화났네요.
안 났어요. 그럼 왜 연락을 안 받습니까? 바쁘니까. 호텔에서 본 여자 때문에? 진이의 손이 멈췄다. 제가 왜요? 지우가 웃었다. 소개받은 사람 아닙니다. 안 궁금해요. 사촌 동생입니다. 진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요. 지우가 한 걸음 다가왔다. 그래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진이는 괜히 그림을 정리했다. 마음대로 하세요. 지우가 물었다. 질투했습니까? 진이가 고개를 들었다. 아니거든요. 조금은 한 것 같은데. 정말 아니에요. 그럼 다행입니다. 지우가 돌아서려 하자 진이가 말했다. 왜 다행이에요? 지우가 멈췄다. 진이도 자신의 말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지우는 천천히 돌아봤다. 질투했다면? 진이의 얼굴이 굳었다. 기대해도 되는 줄 알았을 테니까. 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우는 그녀가 빌린 그림책을 바라봤다. 책은 천천히 돌려주세요. 왜요? 다시 만날 핑계가 필요해서. 지우가 나간 뒤에도 진이는 한동안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 하지만 서촌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차 프로덕션 대표실. 세리는 기분 좋게 출근했다. 인도네시아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회사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직원들에게 커피까지 돌렸다. 오늘부터 진짜 시작이야. 재무팀 직원이 급히 대표실로 들어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대표님. 세리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왜요? 회사 계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리의 손이 멈췄다. 무슨 문제? 운영 계좌 잔액이. 직원은 말을 잇지 못했다. 세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마인데? 직원은 태블릿을 내밀었다. 세리는 화면을 확인했다. 잔액. 0원. 세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뭐야? 다른 계좌를 눌렀다. 0원. 예비 운영 계좌. 0원. 세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회사 잔고가 어떻게 0이 돼? 재무팀 직원은 고개를 숙였다. 어젯밤 해외 계좌로 전액 이체됐습니다. 누가 승인했어? 대표님 계정입니다.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2차 인증까지 완료됐습니다. 세리는 책상 위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나 어제 승인한 적 없어. 재무팀 직원은 거래 내역을 보여줬다. 수취인은 엘리시움 글로벌 파트너스. 세리의 눈이 커졌다. 민기의 해외 투자 계약과 연결됐던 회사였다. 이 회사 또 왜 나와? 대표님이 인도네시아 투자 계약 진행하셨잖아요. 투자금 일부만 보내기로 했어. 계약서에는 전액 담보 이전 조항이 있습니다. 세리는 직원을 바라봤다. 뭐라고? 직원은 계약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세리가 직접 서명한 문서였다.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계약 상대방은 채무 불이행 또는 추가 담보 필요 시 차 프로덕션의 유동자산 전액을 우선 확보할 수 있다. 세리는 계약서를 빼앗았다. 이런 조항 없었어. 서명본에는 있습니다. 내가 본 계약서하고 달라. 직원도 당황한 얼굴이었다. 세리는 곧바로 승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승연아. 목소리가 떨렸다. 회사로 와. 승연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세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빨리 와. 전화를 끄는 순간 회사 로비에서 소란이 일었다. 은행 관계자와 채권자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세리는 대표실 밖으로 나갔다. 직원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향했다. 누군가 말했다. 대표님, 이번 달 급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리는 입을 열지 못했다. 다른 직원이 물었다. 회사 망한 겁니까? 아니야. 세리는 애써 말했다. 아니야. 확인하면 돼. 하지만 자신의 목소리조차 믿기지 않았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해외 번호였다. 세리는 전화를 받았다. 누구야?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세리 대표님.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민기의 비밀 금고 위치를 알려줬던 남자였다. 당신이야?
축하드립니다. 뭐가? 차민기 씨 빚을 모두 갚으셨습니다. 세리의 입술이 떨렸다. 무슨 빚? 남자는 웃었다. 대표님이 물려받으셨잖아요. 세리는 숨을 삼켰다. 돈 돌려놔. 불가능합니다. 이거 사기야. 계약서에 대표님 서명 있습니다. 세리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내가 본 계약서하고 달라. 그걸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전화가 끊겼다. 세리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봤다. 회사 복도 끝에 진이가 서 있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다. 진이는 직원들 사이를 지나 엄마에게 다가왔다. 엄마. 세리는 딸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올라왔다. 하지만 진이가 묻기도 전에 화부터 냈다. 왜 왔어? 회사 돈 다 없어졌다면서요. 누가 너한테 말했어? 승현 오빠. 세리는 고개를 돌렸다. 다 나 때문이라고 하겠지. 엄마. 다들 나 기다렸잖아. 세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실패하기만. 그런 사람 없어요. 있어. 세리는 진이를 바라봤다. 너도. 진이의 얼굴이 굳었다. 저요? 너 때문이잖아. 직원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향했다. 진이의 눈이 커졌다. 세리는 감정을 멈추지 못했다. 내가 날 배신하고 서촌 식구들하고 웃고 있었잖아. 엄마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나 혼자 회사 살리려고 했어. 세리의 눈물이 흘렀다. 너는 영주 언니 집에서 웃고 그래서 회사 돈 없어진 게 제 탓이에요? 내가 외로웠잖아. 진이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또 제 탓이네요. 세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진이는 한 걸음 다가갔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고아가 돼도 좋아? 세리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다. 뭐? 엄마가 그렇게 막 살아도 되냐고요. 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죽고 싶다 하고.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사빈 씨한테 들었어?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진이는 자신의 가슴을 눌렀다. 엄마가 없어지면 저는 어떻게 해요? 세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는 항상 아빠만 생각했잖아요. 진이야. 아빠 죽으니까 이제 회사만 보고. 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언제 봐요? 세리의 눈물이 더 크게 흘렀다. 나도 힘들어.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좀 힘들다고 제 인생까지 망가뜨려도 돼요? 세리는 말을 잃었다. 진이는 눈물을 닦았다. 회사 돈 찾을 거예요. 어떻게? 찾아야죠. 진이는 계약서를 들어 확인했다. 엄마가 안 한 승인이라면 증명하면 돼요. 못 찾으면? 찾아요. 진이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이번에는 도망가지 말고. 세리는 딸을 바라봤다. 진이는 계약서 마지막 장을 확인하다가 멈췄다. 서명 옆에 찍힌 전자인증번호. 진이가 화면을 확대했다. 엄마. 세리가 다가왔다. 왜? 진이는 거래 승인 기록을 가리켰다. 이 인증.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왜? 아빠가 쓰던 번호 아니에요? 세리는 화면을 확인했다. 민기가 생전에 회사 중요 거래에 사용하던 개인 인증 코드였다. 민기는 이미 죽었다. 그런데 전날 밤 회사 전 재산을 빼낸 승인에는 민기의 인증 코드가 사용돼 있었다. 승현이 대표실로 들어왔다. 진이가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오빠, 이것 좀 봐.